네, 안녕하세요. 도너리비의 정수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받는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그냥 줄 때 우리는 증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세법에서는 단순히 무상으로 주는 증여 외에도 여러 가지 증여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산을 구매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파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다만 이는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경우에 특수관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가 왜 증여가 되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1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짜로 받은 것은 아니니까 증여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득을 본 것은 확실하겠죠? 혹은 자녀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이 주택을 10억을 주고 자녀에게 산다면 이 역시 무상으로 집을 준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무사님, 가족끼리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저가 양수의 경우에는 시가의 70% 이하로 양수하거나 또는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시가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주택을 5억으로 구매를 한다면 시가 12억에서 5억을 차감하고 시가의 30%인 4억과 3억 중 작은 금액인 3억을 차감하면 4억이 되는데요. 이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시가의 130% 이상 금액으로 팔거나 혹은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하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주택을 19억에 팔았다면 19억에서 시가 15억을 차감한 4억에서 시가의 30%인 4억 5천만 원과 3억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1억이 과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재산 취득 후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곧 개발이 들어가서 엄청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그 다음 연도에 개발이 시행돼서 증여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되는 토지를 미리 알고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렇게 미성년자 등이 어떠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 사업 등의 시행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유란 첫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의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 세 번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재산 가치의 증가가 다음의 사유에 의해 발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의 한국투자금융협회에 등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여의 유형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가에서 자녀가 월세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자녀의 소유의 주택이 무상으로 살고 계신다거나 이렇게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세의 계산은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날을 개시일로 보아서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5년간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증여를 얘기할 때 쉽게 접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증여에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있습니다. 자, 증여를 하는 사람, 즉 주는 사람이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모님께 받으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개념이 바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최근에 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도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 존속에게 받는 것은 5천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 매년 부모님께 5천만 원씩 받으면 증여세 없이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10년 동안 합산이라는 금액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 존속에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엄마한테 5천, 아빠한테 5천, 할아버지 5천, 할머니 5천 이렇게 2억, 3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 존속의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모두 합쳐서 5천만 원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여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